안녕하세요, 미스토리입니다. 조지 프루드의 두 번째 수업입니다. 오늘은 조지 프루드의 초기 연구들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포를 느낄 때 우리 뇌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지 프루드의 위대한 수업, 공포로 가는 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조지 프루드는 코넬 의대 도널드 리스 교수의 뇌가 혈압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쥐의 혈압을 측정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쥐의 정서적 행동에 대한 연구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요. 공포 조건 형성 실험을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공포 조건 형성 실험이란 쥐의 소리를 들려주면서 동시에 전기 쇼크를 주는 실험인데, 소리와 전기 쇼크가 연결돼 있다는 것을 학습한 쥐는 나중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서 몸이 얼어붙는 반응을 유발하는 실험입니다. 이 실험은 이미 있었던 실험이고 조지 프루드는 여기에 쥐의 혈압을 측정하는 것을 더했는데요. 실험 결과 소리만 나도 혈압과 심장박동수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자극에 대한 공포가 실제 행동과 생리적 반응을 유발한 것입니다. 이때 뇌에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조지 프루드는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감각기관에서 얻은 정보는 뇌의 어딘가로 이동해 우리 행동을 조절한다는 가설이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뇌에서 감각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를 추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쥐의 뇌에 직접적으로 전류를 흘리는 뇌 손상 실험을 했습니다. 뇌 손상 실험은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을 입혀서 특정 행동과의 연관성을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쥐가 특정 행동을 이전보다 못하게 되면 손상된 뇌 부위가 그 행동과 연관된 것이겠죠. 그리고 뇌의 구조와 연결을 살펴보는 경로 추적 실험을 했습니다. 쥐의 뇌에 전극을 삽입하고 신경세포의 행동을 관찰했죠. 만약 뇌 활동이 전기 충격과 연결된 소리와 관련이 있다면 소리가 들릴 때 신경세포가 활발하게 동작하겠죠. 이 실험들은 모두 소리와 전기 충격의 연관성을 학습하려면 두 가지 자극 정보가 뇌 속에서 연결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실험을 거쳐 조지 프루드는 자극들을 연결하고 학습하는 부위를 찾아냈죠. 바로 뇌의 측두엽 안쪽에 존재하는 편도체입니다. 편도체는 환경에 맞게 적절한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뇌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리와 전기 충격이 합쳐질 때 편도체에서는 학습이 일어납니다. 과거 노벨상 수상자인 에릭 헨들이 원시동물로 학습에 관련된 유전자와 분자를 찾아낸 적이 있는데, 루드는 쥐에서도 같은 것을 찾아냈죠. 뇌가 학습하는 방법에 대한 고전적 견해는 소리로 치면 소리가 귀로 들어와 뇌의 감각회로로 전해지는데, 청각시상이라는 부위를 지나 청각피질에 도달하고 또 청각피질을 거쳐 편도체로 전달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반드시 이 루트를 거쳐야 반응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루드는 경로 추적 실험을 통해 뇌 자극이 반드시 청각피질을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청각시상에서 편도체로 바로 가는 회로가 존재하고 이 루트를 통해 전달된 정보도 쥐의 행동과 혈압, 심장박동에 반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밝혀냈죠. 시상과 편도체로 바로 연결되는 루트는 피질을 거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을 유발합니다. 피질로 가는 정보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조지 프루드의 1996년 발간된 느끼는 뇌라는 책에서는 이 두 가지 경로를 빠른 경로와 느린 경로로 구분했습니다. 감각 정보가 피질을 거치지 않고 시상에서 곧바로 편도체로 이동하는 빠른 경로는 무의식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시상에서 피질을 거쳐 편도체로 도달하는 느린 경로는 의식적 정보 처리와 의식적 행동을 담당합니다. 인간이 빠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한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90년대 후반부터 사람 뇌의 활동을 추적하는 것이 수월해졌습니다. fMRI 기술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죠. fMRI는 혈류의 변화를 감지해 뇌 활동을 측정하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통해 빠른 경로를 증명했습니다. 잠재의식 자극 실험이라는 것을 실시했는데요. 자극을 아주 짧게 보여줘서 시각 정보가 피질까지 도달하지 못하게 통제하는 실험입니다. 정보를 의식하려면 반드시 대뇌 피질을 통과해야 하는데,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빠르게 시각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죠. 실험 참가자에게 뱀 사진을 아주 빠르게 보여주면 뱀에 대한 정보가 눈에서 뇌 속 시각시상을 거쳐 편도체로 곧바로 이동합니다. 이때 참가자의 손에서 땀이 나거나 심장이 빠르게 뛰는 등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 위협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발견입니다. 사람이 자극을 인식하지 못해도 무의식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죠. 이 모든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자니가 교수와 함께했던 분리뇌 실험에서 출발했습니다. 실제로 뇌에 적용해서 알아봤고 운 좋게도 가설에 맞는 결과가 나왔다고 조지 프루드는 말하죠. 이로 인해 우리는 암묵적 공포와 외현적 공포의 구분이 가능해졌습니다. 암묵적 공포는 정보가 시상에서 편도체로 바로 가는 경로를 통해 이뤄지는 무의식적 반응을 말합니다. 반면에 외현적 공포는 느린 경로, 즉
APG를 보다 더 많이 의존하는 의식적 반응이죠. 우리는 느린 경로를 통해 의식적인 공포 감정과 공포에 대한 경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가 조지 프루드의 신경과학 초기 연구입니다. 조지 프루드는 정보의 흐름과 연결이 감정학습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밝혀냈죠. 조지 프루드는 처음 가자니가 교수와 함께했던 분리뇌 실험에서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연구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년에 걸쳐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죠.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면 내가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끝까지 달린다면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유바!